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해볼 거는 간단한 게임 시스템 하나 만들어 볼 건데, 게임을 하다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어떠한 물체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이런 윤곽선과 네, 이렇게 뭐 간단한 위젯들 이렇게 올려주는 거 하고는 하는데, 자, 이런 형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할 내용은 라인 트레이스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간단한 위젯,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지금 보면은 뭐 해머, 그다음에 이렇게 테이블 뒤에 있는 이렇게 박스까지 윤곽선 우리 보이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요런 식으로 기능을 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해 주셔야 될 거는 1인칭 게임으로 얼리얼 프로젝트 C++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만들어 주시면은 요런 형태의 프로젝트 실행되게 되고요. 한번 플레이 하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5.6 버전에서는 뭐 여러 가지 모드들이 추가가 됐거든요. 요거 샘플 코드들로 확인하셔도 좋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드를 보시면은 코드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라인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 플레이어 컨트롤러 안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코드로. 하지만 컴포넌트를 구분을 해서 하는 거를 연습을 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라인 트레이스 컴포넌트를 만들 거고, 그리고 나서 플레이어 컨트롤러에서 라인 트레이스 컴포넌트, 우리가 만든 라인 트레이스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서 실행을 하게 될 거예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라인 트레이스 컴포넌트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엔진 실행해 주시고, 엔진 실행해 줬으면은 새로운 클래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액터 컴포넌트로 만든다고 했죠. 액터 컴포넌트 선택하시고, 이름은 자 라인 트레이스 컴포넌트로 할게요. 다른 이름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그리고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들어 줄 건데, 자, 요거는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자, 새 폴더 만들어서 컴포넌트라고 만들어 준 다음에 폴더 선택해 줄게요. 자, 이거 하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보기 편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create 클래스 해 주시고, 자, 오케이. 생성이 완료됐으면은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IDE의 화면이 나올 거고요. 컴포넌트 누르고 들어가면은 자, 라인 트레이스 컴포넌트 H와 CPP 파일이 완성된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비긴 플레이는 사용하지 않을 거거든요. 비긴 플레이 삭제해 주시면 되고, 자, 틱 컴포넌트도 사용하지 않을 거라서 이것도 지워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주석 같은 것들 여러분들도 정리하고 싶으시면은 정리하셔도 되고, 저는 싹 다 날려 주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이 라인 트레이스 컴포넌트 자체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플레이스 컨트롤러에서 호출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틱은 false 처리로 해서 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헤더 파일에서 우리가 사용할 것들 함수들부터 먼저 선 정의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자, 라인 트레이스 할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플로트 타입의 트레이스 디스턴스, 제가 몇 번 이렇게 해 보니까 한 400 정도 하는 게 뭐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니까요. 요거는 유동적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를 수정을 또 유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new property reflection 시스템을 적용을 해 가지고요. 에디터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테고리도 잡아 주시면 되고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실제로 호출할 함수도 만들어 줘야겠죠. 자, 요거 이후에는 우리가 다른 타입으로 좀 수정해서 테스트 완전히 완성을 할 건데, 그전까지는 자, 요런 식으로 보이드 타입으로 일단은 선언해서 만들어 주면 되고요. 자, perform line trace라고 line trace라고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준 요 함수 안에서 이제 코드를 채워 나가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자, 오케이. 자, 여기서 게임 시작을 한번 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요렇게 게임 플레이 화면이 '내가 보고 있는 이 카메라를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카메라의 정중앙을 찾아서 그 중앙에 있는 액터를 감지를 하는 게 아무래도 이 사용자 유저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겠죠. 여러분들도 게임을 많이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코드는 카메라를 찾아서 그 카메라의 중앙부터 앞으로 쏘는 이 라인 트레이스를 만들 겁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플레이어 컨트롤러 가져오시고요.
자,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자, get owner를 써가지고 지금 라인 트레이스를 가지고 있는 오너가 누구냐 요걸 가지고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플레이어 컨트롤러가 없다면은 당연히 리턴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방어 코드 잘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가져올 거는 자, F 벡터 타입의 카메라의 위치입니다. 자, 플레이어 컨트롤러에서 자, 플레이어 카메라 매니저 가져와 주면 되고 카메라 매니저 가지고 있는 get 카메라 자, 로케이션 로테이션 둘 다 했죠. 첫 번째는 로테이션이고요. 자, 두 번째는 자, 로테이션을 가져올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자, 카메라의 위치를 가져올 건데 자, 지금 빨간색으로 나는 거는 타입이 바뀌어서 그렇고 이건 F 로테이터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금 이 카메라의 위치와 카메라의 회전값에 어떤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지는 가져왔는데 자, 얘가 지금 시작점이에요. 그러면 얘가 어디서 끝나는지 얼만큼 우리가 얘를 써야 되는지 체크해 줘야겠죠. 아까 전에 라인 트레이스 거리는 우리가 입력을 해 놨습니다. 자, 그거 활용해서 할게요. 일단은 시작점부터 그러니까 시작점은 트레이스 스타트라고 베이스 이름 지어주고 카메라의 위치입니다. 자, 그다음에 끝나는 지점은 저 트레이스 엔드겠죠. 얘는 트레이스 스타트 시작점부터 요렇게 어떤 끝 지점까지 가는 걸로 해주면 될 겁니다. 자, 요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요거 트레이스 디스턴스 요거를 사용할 건데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 이 로테이션을 가지고 온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방향에서 어떤 쪽으로 써야 되는지를 체크를 해줘야 되니까 자, 카메라 로테이션 점 베커로 가져왔던 요 거리를 더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카메라 위치에서부터 요 카메라의 방향 쪽으로 얼마만큼 더해진 그 위치까지 트레이스 엔드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요거 좀 이따가 확인해 보시면 이게 뭔 소린지 아실 겁니다. 자, 좋고요. 그다음에 히트 리절트라는 값이 필요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요. 어, 이 라인 트레이스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다가 이 감지된 이 앞에 있는 그 액터의 정보를 요 히트 리절트에다가 받아올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필요한 거는 F 콜리전 파라미터 커리 파람스라고 하는 타입의 파라미터들이 필요한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예외 처리로 할 것들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것들을 넣어줄 거냐라고 하면은 바로 add ignore actor 여기 있죠. 자기 자신 넣어줘야겠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폰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제외한 다른 것들을 이렇게 검출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핵심은 얘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에 대한 체크입니다. 비히팅하는 변수에다가 지금부터 우리가 호출을 할 라인 트레이스 함수의 반환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get world에서 line trace single by channel이라고 호출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출을 해주면 되고요. 바로 얘가 호출이 되면서 라인 트레이스가 생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라인 트레이스 싱글 바이 채널이라는 거에 반환값으로 맞았다면은 true, 맞지 않았다면은 false 요거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뭔가 얘가 찾았다면은 얘가 true로 들어오면서 요 hit result에도 어떤 값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얘의 매개 변수들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인자로 넣어줘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라인 트레이스 싱글 바이 채널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자,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라인 트레이스의 여러 가지 함수들이 나오는데 뭐 라인 트레이스 테스트 바이 프로필 바이 오브젝트 타입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자, 지금은 채널로 합니다. 자, 이 채널이 뭐냐면은 얼리어 엔진 내부에 채널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충돌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 충돌 채널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객체를 검출을 하겠다. 얘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타입을 이용해서 검출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문서도 한번 찾아보시고 직접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순서대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히트 리졸트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트레이스 스타트. 세 번째는 트레이스 엔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채널, 비지빌리티 채널. 자, 컬리전 채널 ECC 비지빌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더블 클릭해 주시고 눈에 보이는 채널을 우리 쓰겠다. 그 다음에는 파람스 예외 처리할 것들.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완료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 더 추가해 줘야 될 게 있는데요. 히트 얘가 만약에 맞았다면은
로그를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true고 히트 리절트에 요 결과값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hit result .that echo 얘가 있다면은 우리는 여기다가 로그를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찍어줄 건데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액터를 가지고 와서 액터의 이름을 호출을 하겠습니다. 그럼 뭐 액터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뜨겠죠. 자, 리턴은 뭐다가 하죠. 근데 뭐 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은 필요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넣어줍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할 건데, 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추가를 하고 우리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자, 호출도 안 하고 지금 테스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자, 다시 이제 플레이어 컨트롤러에서 자, 이 라인 트레이스 컴포넌트를 불러다가 호출을 해야겠죠. 그거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호출은 자, 틱에서 할 거예요. 자, 우선은 자, 여기 플레이어 컨트롤러 H 파일에다가 우리가 어떤 컴포넌트를 얘가 가지겠다라고 입력을 해줘야겠죠. 그거부터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어 컨트롤러 오셔가지고 여기 U property 그다음에 이 라인 트레이스 컴포넌트 추가해 줍니다. 이렇게 추가해 주면 되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클래스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위에다가 전방선어 여러분 잊지 않고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자, CPP 파일로 와가지고 저걸 호출할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틱에서 호출할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자, 틱이 없네요. 자, 여기 틱 함수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위로 올라가서 자, 퍼블릭에다가 이거 씌우고, 자, virtual void 틱, 자,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 대신에 매개 변수 까먹지 말고 델타 세컨드, 자, 이렇게 여러분들 넣어주면 됩니다. yes. 다음 틱 함수 만들어주고, 자, 좋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 틱 함수에서는 이 라인 트레이스 컴포넌트가 있는지 먼저 한번 확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있다면은 라인 트레이스 컴포넌트에서 자, perform 라인 트레이스로 아까 만든 거 요거 호출 요렇게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들어 줘야겠죠. 라인 트레이스 컴포넌트, 자, 생성자에서 라인 트레이스 컴포넌트의 기본 값들 넣어줄 겁니다. 자, create default sub object로 자, u 라인 트레이스 컴포넌트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위에 include를 가져왔죠. 네, 그리고 나서 여기 이름은 뭐 여러분들 넣어주고 싶은 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라인 트래버스 컴포넌트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드디어 이제 테스트 하러 가겠습니다. 자, 컴파일 하시고, 자, 플레이 하면은 자, 지금 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그냥 둘러만 보세요. 400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감지를 하고 있으니까 둘러만 보시고 아웃풋 로그를 보면은 자, 요 로그 템프 하나 찍혔죠. 자, 세팅 메쉬 액터 34 요거 하나가 지금 찾아졌습니다. 다시 여러 개를 한번 찾아볼까요?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쭉 한번 둘러보세요. 오케이, 여기 쭉 둘러보시고 다시 한번 로그를 보면은 여러 개의 이렇게 메쉬들이 여기 액터들이 감지가 되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을 했으면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 자, 지금 감지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 여러 가지가 아니고 어떤 액터인지 저장을 하면 되고, 그 다음 그 액터에 대한 정보를 이제 저장해서 그 액터를 불러와가지고 액터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것들을 또 호출해주면 되겠죠. 자, 쉽습니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디버그 라인을 한번 그리겠습니다. 라인 트레이스 컴포넌트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프라이빗으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void 디버그 드로우 라인,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요. 디버그 라인도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시작과 끝 지점이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받습니다. 헤드 벡터에 참조형으로 자, 스타트 시작 받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변하는 값, 변하면 안 되는 값들이니까 참조형으로 엔드 값. 자, 두 가지 값을 받아서 우리 디버그 라인을 그려줄 거고요. 디버그 라인 그리는 거는 쉽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엔진이 가지고 있는 자, 드로우 디버그 라인. 자, 요거 호출해서 사용하면 끝이고요. 자, 그릴 위치는 월드고, 그 다음에 스타트랑 엔드는 매개 변수로 우리가 받아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F 컬러 해가지고 여러분
블루, 레드 뭐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하시고 저 레드로 하겠습니다. 이거 false, persistence line 이게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 건지 그러면은 false 처리해 주시고 자 지금 이거는 우리가 틱에서 호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lifetime 우리 시간을 넣어줘야 되는데 시간은 유지 시간은 최대한 짧게 갑니다. 왜냐하면 틱에서 어차피 매 프레임마다 계속 호출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depth priority는 0, 틱 굵기는 자 0.1 정도로만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굵게 하셔도 되고 얇게 하셔도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 기호로 한번 해 보세요. 여러 개 넣어 보시면서 숫자를. 자 요렇게 디버그 라인 함수 만들었으면 이것도 호출해야겠죠. 근데 이거 언제 호출하냐? 우리가 에디터 상황일 때만 호출해야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게 실제 게임이다라고 했을 때 그 게임이 빌딩이 다 끝나고 shipping까지 다 됐는데 디버그 라인 남아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자동 처리기 활용해서 우리가 with editor라는 거를 한번 써 보겠습니다. with editor를 써 보고 그다음에 if가 있으면은 자 if가 끝나는 것도 있어야겠죠. and if도 넣어 주고 요 안에 이제 draw 디버그 라인 넣어 준 다음에 trace start와 trace end를 같이 넣어 주겠습니다. 자 요렇게 처리하면은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자 with 에디터 상황에서만 얘가 그려집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컴파일 해 주시고 자 테스트를 해 봤는데 지금 게임을 실행을 하고 F8을 눌러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뒤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라인 트레이스가 지금 뭔가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얘가 뭐 좀 이상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죠. 분명히 우리는 밑을 바라봤었는데 이거 왜 그런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자 코드를 확인해 볼게요. 코드에서 우리가 실수가 있었습니다. 자 라인 트레이스 컴포넌트로 오셔 가지고 여기 플러스로 돼 있죠. 곱하기 스케일링 업을 해 줘야 돼요. 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방향만 가지고 있는 거고 얘를 더해 주면 안 되고요. 벡터니까 곱해 가지고 전체를 다 업을 해 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자 다시 한번 더 컴파일해서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면은 자 지금 눈앞에 점 하나 찍힌 거 볼 수 있고요. 자 F8 눌러 가지고 열리서 봐도 카메라 방향 그대로 보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400 정도 거리면은 요 뚫고 들어갈 거거든요. 확인하면 되고 다시 한번 더 아까 로고 찍힌 것도 그러면은 아마 뒤통수인지 어딘지 뭐 이상한 방향에 있는 그냥 근처에 있는 아마 벡터를 감지를 했을 확률이 높으니까 로그도 한번 제대로 확인을 해 보죠. 내 눈앞에 있는 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바닥에 있는 것도 잘 찾고 요 바닥 이렇게 이제 뭐 잘하는 것 같네요 이제.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라인 트레이스는 자 요렇게 아주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라인 트레이스를 적용을 했을 때 자 어떤 액터인지 요거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코드에서 봤었던 그 힛 리절트 힛 리절트에 들어오는 이 친구를 들고 와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떠한 또 내장 함수들을 또 호출을 하는 멤버 함수들을 호출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 보죠. 우리가 요거 perform line trace 얘가 지금 어떠한 액터를 이제 검출해 주는 뭐 그런 친구였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트 리절트를 우리가 결과값으로 보내 줘서 그다음에 호출하고 있는 건 여기니까 여기서 받아 가지고 지금 이 컨트롤러에서 저장해서 걔를 또 뭐 어떻게 불러다가 쓰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볼게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액터를 우리가 반환을 할지는 모르지만 액터를 반환을 할 거니까 액터로 바꿔 주고요. 여기다가 요렇게 액터로 바꿔 주겠습니다. 자 어떤 액터를 뭐 혹시 모르지만 뭐 없다면은 자 널 ptr 자 널을 또 반환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널 네 이렇게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렇게 요 밑에다가 이렇게 해줄 거고요. 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뭘 찾았다는 거죠. 뭘 찾았다는 거니까 요 액터를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return hit result get actor 다 요런 식으로 그냥 반환을 해 주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호출하는 데는 여기였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얘가 어떤 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제 쓸 수 있게 해 줘야겠죠. 자 라인 트레이스 컴포넌트에 만약에 뭐가 있다면은 액터로 들어올 거고 얘는 힙 액터라는 것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해야 될 거는 자 그래 어떤 게 들어올지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걔가 들어오고 이전에 또 내가 받았던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전에 있던 거랑 새로 받는 거를 비교를 해 가지고
얘를 껐다 켰다 이렇게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이거 본 것처럼 내가 한번 딱 쳐다봤을 때 걔가 영원히 켜져 있는 상태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시선을 돌리면은 걔가 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를 저장을 하고 있겠습니다. 프라이빗으로 설정을 해 주면 될 것 같고 private 그다음에 t object ptr 해 가지고 자 액터 그다음에 interaction 오빠라고 이름 줘 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히트 액터 얘는 이제 새로 받은 거겠죠? 이 새로 받은 친구가 if 히트 액터 새로 받은 친구가 내가 기존에 있던 거랑 만약에 다르다면은 자 요렇게 그다음에 interaction 액터 얘를 가지고 뭘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얘가 있다면은 또 얘를 가지고 뭘 하겠다. 요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interaction 액터는 hit 액터다. 요렇게 놔 가지고 자 요거 왜 하는지 조금 천천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이 히트 액터가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없다면은 뭐 에러가 나겠죠. 요거 가지고 뭘 호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있다면은 얘는 이제 옛날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게 들어왔으니까 얘는 옛날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하이라이트 아까 우리 윤곽선을 그려 줬다든지 아니면 뭐 위젯을 켜 줬다든지 그것들을 꺼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끄는 로직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제 헌거 헌거 그다음 올드 원 그거는 이제 스펠거 뉴 원. 자 요런 식으로 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헌거가 들어 있는 거를 이제 새 걸로 업어치기 해 주는 거죠.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최적화를 위해서 만약에 라인 트레이스에 뭐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얘를 뭐 또 빈값으로도 넣어 주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것도 해 주면은 좋긴 합니다만 지금은 그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얘를 호출하는 거 지금 어떤 액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호출을 하는 것들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넣어 주면 되겠죠. 근데 요것도 다른 함수를 하나 한번 빼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이빗에서 void update 뭐 interaction actor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interaction 위젯 자 우리 위젯 띄워 줄 거니까 interaction 위젯으로 이름 짓겠습니다. 그래서 받을 거는 actor 하나 받고 그다음에 불 be highlight 자 요런 식으로 두 개 받겠습니다. 요거 어디다 쓸 건지는 여러분들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요거 이제 함수 만들어 주시고 요거는 위치상 맨 밑인데 좀 올릴게요. 잘 보이는 곳에. 여기 위 중간 여기 올릴 거고. 좋습니다. 자 얘가 여기서 호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헌 거잖아요. 헌 거는 interaction 액터 그다음에 horse가 들어오면 될 것 같고 자 새 거는 hit 액터 새로운 액터죠. 그다음에 true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얘를 그 윤곽선 혹은 위젯 같은 거를 띄워 준다. 안 띄워 준다. 고겁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추가해 줄게. 여기서 뭐 어떤 위젯을 또 추가를 해 주고 뭘 또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가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 가 봅시다 이제. 여기 어떤 액터가 들어오는지 어떤 아이템인지 요거 우리가 또 채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템은 슈플필로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요 웨폰 한번 사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에다가 블루프린트 클래스 액터 만들고 자 BP 웨폰이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BP 웨폰 말고 BP 라이플 이렇게 만들게요. BP 라이플 만들고 여기다가 자 세팅 메시로 우리 아까 여기 봤던 라이플 그냥 추가해 줍니다. 자 요렇게 하면 우리가 사용할 이제 라이플 메시 하나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위젯을 또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위젯도 잠깐 깔끔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빠르게. 자 오른쪽 클릭하시고 조금 잘라서 유저 인터페이스에 자 위젯 블루프린트 만듭니다. 여러분 잘 찾아서 만들어야 돼요. WBP에서 인터랙션 위젯이라고 저는 이름 지을게요. 음.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자 요거 이전에는 캔버스 패널 그냥 기본으로 들어 있었는데 이번엔 캔버스 패널 안 들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맨 처음 기본으로 사용할 캔버스 패널부터 추가하겠습니다. 캔버스 패널 추가하고 그리고 사용할 게 볼더 박스 넣을 거고
그리고 텍스트 넣을 겁니다. 자, 요렇게 넣으면 됩니다. 끝. 그리고 텍스트는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무거나 넣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 일단은 위치부터 중간으로 옮겨야겠죠? 앵커를 그냥 중앙으로 옮겨 주시고, 요거 포지션을 00, 그리고 얼라이먼트 0.5, 0.5에서 완전 정중앙으로 옮겨 줍니다. 자, 됐죠? 보이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볼더 박스에 우리가 사이즈 투 컨텐츠라는 게 있어요. 요거 클릭해서 요렇게 안에 글자 크기만큼 볼더 박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이 비어야겠죠? 그거를 어피어런스 보시면은 브러쉬 열어 주시고, 자, 라운디드 박스 선택해 줍니다. 라운디드 박스 선택해 주시면은 요렇게 아웃라인을 세팅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아웃라인 세팅합니다. 자, 아웃라인은 지금 우리가 요렇게 뭐 예를 들면 빨간색 하나 한번 해 줄게요. 빨간색이 좀 보이는데 잘 안 보이죠? 뭐 굵기는 1 정도 이렇게 아웃라인 세팅해 주시고, 안에 있는 색깔은 요거 이제 비워 줍니다. 요렇게 요걸로. 그러면은 투명하게 이렇게 빨간색 라인을 가진 요런 이름표를 만들 수 있고요. 또 하얀색으로, 저는 하얀색으로 통일하겠습니다. 하얀색 통일하고, 요 코너에 요렇게 이 각을 굴곡진 각을 또 세팅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뭐 한 5 정도 세팅을 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픽스드 레디우스로 바꿔 가지고 요렇게 각을 고정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 주면 됩니다. 자, 뭐 그 외에 뭐 패딩 값 같은 것도 조정을 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요렇게 '아, 나는 쪼금 더 이렇게 널널한 이런 상자가 필요하다.' 하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요게 일단 기본 세팅이고, 그다음에 요 안에 있는 이름을 또 우리가 어떻게 저떻게 바꿔 줘야 되거든요. 고건 이제 그래프에서 우리가 함수를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추가해서 update name 해 주시고, 요 매우 간단한 겁니다. 다시. 자, 그러면은 요 텍스트 눌러 가지고 요 텍스트를 is valuable, 그러니까 valuable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수로서 우리가 수정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고, 저 그래프에서 거기서 자 set text 아니지. 자, 우리 valuable로 자 텍스트 블록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update name이라는 함수를 외부에서 호출할 건데, 얘를 호출할 때 이 텍스트 블록을 set text로 수정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떻게 수정할 거냐라고 하면은, 자, 지금 요 함수에 솜 매개 변수로 하나 받아주면 됩니다. 텍스트를 여기서 이렇게 텍스트를 매개 변수로 new name이라고 받아줄게요. 받아준 다음에 바로 업데이트. 자, 요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하나 만들었고, 그다음 외부에서 얘가 호출될 때 요 업데이트 네임을 불러다가 이 이름을 바꾸는 걸로, 그냥 라이플에다가 한번 추가를 해 볼게요. 이 위젯을 라이플에 추가를 할 건데, add 눌러 주시고, 자, 위젯 위젯 하나 만들어졌죠. 그다음에 여기서 클래스 검색하면은 자 위젯 클래스 나옵니다. 우리 아까 만든 거 WBP interaction 위젯.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위젯이 나와요. 이렇게 위젯 보이죠? 근데 지금 얘가 보면은 글자 뒤집혔죠? 돌려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글자 똑바로 보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세팅 한번 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뭐 그냥 대충 한 요런 요 정도로 할게요. 그다음에 크기를 조금 줄여 주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해 주면 이제 끝인데, 그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벤트 그래프에서 우리가 begin play에서 요 위젯의 이름을 바꾸기 위한 이 친구를 이제 호출을 해서 쓰면 되겠죠. 그거 저장 좀 하고, 저장. 저기 있습니다. 여기 위젯. 여기 이제 생성된 요 위젯이고, 얘를 들고 와서 get 위젯으로 이렇게 get 위젯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와 주시면은 우리가 바로 쓸 수는 없고요. 캐스트를 해서 얘가, 이건 진짜 그냥 순수한 위젯 컴포넌트인 거고, 얘가 우리가 방금 만든 요 WP 인터랙션 위젯인지 아닌지 요걸로 바꿔 줘야 돼요. 바꿔 주려면은 이제 cast to WP 요거 있죠. 위에 거 가지고 와 주시고, 이거 이렇게 넣어 주고, 이렇게 넣어 주고, 예. 만약에 없다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테스트 이건 해 보시면 되고요. 있으면은 그다음에는 이제 업데이트 네임을 호출을 해 가지고 여기 업데이트 네임에 라이플이라고 적어 주면 됩니다. 자, 요런 형태로 아주 간단하게 이름을 업데이트 해 주는 거를 만들 수 있었고, 자, 요거 레벨에 한번 배치를 해 가지고 이름이 제대로 업데이트 되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음. 자, 지금 요렇게 생겼는데, 얘가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은 졌어. 자, 오케이. 자, 라이플이라고 이름이 바뀐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거의 다 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예요. 이제 이 라이플의 위젯이 여기 비지블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 비지블 옵션 기본적으로 꺼 주고, 자 여러분들 감이 오죠? 라인 트레이스로 얘를 발견했을 때 저 비지블 온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고거 코드로 계속해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 라이플은 위치를 뭐 뭐야. 라이플 위치는 한 요쯤으로 잘 보이는데 다시 옮겨 주고 오케이 저장하고, 자 얘가 지금 어떤 거를 찾았을 때 헌 거는 끌 거고 새 거는 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해 주면 돼요. true, false 값은 여기 다 어차피 들어오고 있으니까 얘 액터가 가지고 있는 저 위젯의 정보를 뽑아다가 야 위젯 키면 되겠다. 위젯 끄면 되겠다. 자 요것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요거는 굉장히 우리가 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좀 더 복잡하고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요렇게는 개발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를 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계속, 그래서 u widget component, 자 다시, 자 그렇죠. u widget component 타입으로 가지고 올 거고요. widget 이름 요렇게 그냥 지어 넣을게요. 액터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액터인데 요거 이름을 자 타겟으로 또 타겟 액터, 타겟 액터로 바꾸고, 예, 타겟 액터가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를 클래스 기준으로 찾아온다. 근데 어떤 클래스냐? u 위젯 컴포넌트 클래스겠죠.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위젯 컴포넌트가 있다면은 요 위젯 컴프라는 요 변수 안에 들어가 있겠죠. if 위젯 컴프가 있다면은, 자 위젯 컴프는 뭘 호출한다? 우리 아까 봤던 set visibility를 자 true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true로 할 필요가 없죠.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요 be highlight라는 거를. 자, 여기 true, false 들어오니까 어차피 새 거면은 true가 들어올 거예요. 헌 거면은 false가 들어올 거고. 음, 저장해주고 그리고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거의. 자 컴파일해서 확인해 보죠. 다 했어요 이제. 자 시작하면은, 자 우선은 자 라이플의 위젯이 안 보입니다. 근데 올리면은 자 위젯이 라이플. 근데 뭔가 모자라죠. 아쉽죠. 이 윤곽선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역시 윤곽선이 또 핵심인데, 윤곽선도 그려볼 거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더 있습니다. 옆에서 보거나 뒤에서 보면은 위젯이 안 보여요. 저거는 이제 앞에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액터가 가지고 있는 위젯도 있지만 뭐 HUD에다가 이 위젯을, 그러니까 내 화면에다가 통째로 그냥 요 이름을 올려주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지금은 액터에 넣은 겁니다. 오늘 마무리할 거는 윤곽선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곽선도 굉장히 쉽습니다. 자, 윤곽선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이라는 걸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볼륨 선택해 주시고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을 여기 배치를 합니다. 뭐 아무 때나 배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거 배치를 했으면은 여기 검색 unbound라고 검색을 하면은 infinite extent, 그러니까 이 전체 모든 화면에 적용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을 눌러 주시고, 자 그리고 추가를 해 줘야 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이라는 거는 후보정이라는 뜻이에요. 그 화면이 다 렌더링 되고 다 화면에 보이고 마지막에 어떠한 효과를 추가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거기다가 우리가 추가를 할 수 있는 머터리얼들이 있습니다. 포스트 프로세스 머터리얼이라고 해 가지고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자 여기다가 특정 우리가 머터리얼을 추가를 해 줘야 돼요. 어떤 거 추가를 할 거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제가 올려 놓은 링크를 가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 받아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셨으면은 요런 머터리얼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요거 쭉 요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요거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 얼리얼 엔진 상에서 지금 요 뷰포트 상에서 보이는 요것들의 이 깊이라는 게 있어요. 심도라는 게 있는데, 얘는 가까이 있고 얘는 멀리 있는 거죠. 요거를 기준으로 어떠한 것들을 체크를 해서 그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색깔을 입혀주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커스텀 뎁스라는 걸 사용하고 씬 포지션, 뭐 씬 텍스처 사이즈 이거 보이죠? 요런 것들이 있고요. 마지막에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에다가 인풋에다가 하얀 색깔을 전 입혀 주는 건데, 요거를 추가를 해 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눌러 주시고 에셋 하고 저는 루프 하면은 커스텀 뎁스라는 게 추가가 됐고, 뭐 똑같죠? 화면은 똑같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시작하면은
당연히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줄 게 뭐냐면은 요 머티리얼을 눌러 주시고 우리 라이프를 요거 눌러 주고요. 라이프를 누른 다음에 커스텀 뎁스라고 검색을 합니다. 커스텀 뎁스. 그러면은 자 렌더 커스텀 뎁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렌더 커스텀 뎁스 패스. 요거 체크를 해 주면은 이제 드디어 얘가 자 요런 식으로 윤곽선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요것도 지금 요런 식으로 해 놓으면은 항상 켜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항상 켜져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거 코드로 그러면은 이거 켜 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코드로 들어와서 자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위젯을 찾아 가지고 위젯의 비지빌리티만 켜졌는데요. 그럼 여기서 추가해 주겠습니다. if target actor가 요거 방어 코드 제가 적는 거 깜빡했는데 없다면은 리턴 해 줘야겠죠? 바로 자 요 방어 코드 적어 주시고 자 그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이 메쉬 컴포넌트를 이 액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메쉬 컴포넌트를 찾아서 그 메쉬 컴포넌트에 아까 봤던 렌더 커스텀 뎁스를 옵션을 켜 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모든 우리 메쉬 컴포넌트를 저장을 해야 되니까 t array 하나 가지고 오면 되고요. 부터 그러면은 메쉬 컴포넌츠라고 이름 지어 주면 되고 타겟 액터가 가지고 있는 메쉬 컴포넌트들을 get 컴포넌트로 가져오겠습니다. 근데 어떤 거? 자, u mesh 컴포넌트를 가지고 올 거고 여기는 이 mesh 컴포넌트라는 변수 안에 넣을 겁니다. 자, 폼은 돌려 가지고 mesh 컴포넌트에다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렌더 커스텀 뎁스 옵션 터주면 되겠죠. 그래서 mesh 컴포넌트. 자, 이런 식으로 콤은 우리가 또 사용을 할 수 있고요. if mesh 컴포넌트 만약에 mesh 컴포넌트가 있으면 뭐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도 mesh 컴포넌트는 set render custom depth라는 거를 켜줘야 되는데 true, false 이게 우리가 시선 넘어갔을 때 false로 바뀐다 했죠. 이것도 똑같이 b highlight 요걸로 여기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게임으로 엔진으로 돌아와서 에디터 실행 다시 자 컴파일 해주시고 자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실행하면은 지금 오케이 자 라이플의 윤곽선 자 바닥에도 윤곽선 여기도 윤곽선 그냥 다 윤곽선이 막 다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죠. 모든 아이템에 접근이 가능한 게 아니고 특정 아이템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특정한 액터한테만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위젯에도 윤곽선이 켜졌어요. 저 위젯에는 윤곽선 꺼야겠죠. 자 특정 액터만 찾을 수 있는 것 한 가지랑 위젯에 윤곽선 끄는 거 요거 두 개 요거 마무리하고 요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라이플 선택을 했을 때 이 라이플이라는 걸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또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인 태그라는 거를 활용할 건데 이 bp 라이플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눌러 주시고 태그 검색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태그스라고 여기 넣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넣으시면 돼요. 저는 뭐 아이템이라고 넣겠습니다. 아이템이라 넣고 요 해당 태그가 아이템인 경우에만 얘가 찾아져야겠죠. 그다음에 지금 다른 애들은 아이템이 아닐 거예요. 그죠? 태그 없겠죠? 요것만 체크해 주면 됩니다. 자 코드로 돌아와서 자 우리가 라인 트레이스 컴포넌트로 돌아오면은 자 검출하는 부분 여기입니다. 자 B 히트가 true고 뭔가 맞았으면은 그리고 얘가 actor라면은 요거를 해라. 뭐 hit result get actor를 반환하고 그다음에 로그를 찍어라 여긴데 여기다가 이 if문이죠. if문 여기다가 추가만 해 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한 개 더 만약에 hit result 점 actor가 요거 변수로 바꿀까요? 아닙니다. 자 hit result 점 get actor 캐릭터가 있고 그다음에 얘가 actor has tag 얘가 어떤 태그를 가지고 있다? 우리 아까 뭐라고 했죠? fname 사용해서 아이템 태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감지를 해라. 요렇게 우리가 세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저 위젯에는 적용이 안 되게 요거 똑같이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근데 대신에 위젯에는 항상 자 홀스 들어가야죠. 위젯은 요거 윤곽선 우리가 체크 안 해줄 거니까 요렇게 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테스트 해보죠. 자, 컴파일 잘 해주시고 자, 오케이 게임 시작하면은 자 우선은 자 바닥이나 그 다음에 요런 계단이나 요런 벡터들은 감지가 되지 않는 걸 우리가 확인했고 총으로 가면은 오케이 자 총은 감지가 되고 라이플에도 위젯에도 윤곽선이 꺼졌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 강의 마무리할 건데
이렇게 해서 라인 트레이스를 활용해서 아이템 액터를 찾고 그다음에 위에서 띄워주고 윤곽선 추가, 커스텀 뎁스가 뭔지도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이 뭔지도 짧게 한번 봤잖아요. 그래서 요것들 오늘 배운 것들을 다 한번 어떻게 저렇게 짬뽕한 거 조합해 가지고 또 재밌는 기능들 또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어떤 결과를 또 만들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파이팅.